안녕하세요, 구본일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사업이나 자영업을 할 때 포지셔닝을 잡는 방법과 상권 분석에 대한 기초 지식, 그리고 상품이 저가인지 고가인지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요리사 9화에서 최현석 셰프가 하는 결정과 전략들을 참고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시청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흑백 요리사 9화는 팀 대결이었습니다. 총 4개의 팀 대결이고 각 레스토랑에서 자신 있는 요리를 3개씩 해서 매출을 가장 많이 낸 팀이 승리하는 미션이었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거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종원 님도 시작할 때 사업성을 본다고 했죠. 각 레스토랑의 메뉴 평균 가격을 보면 압도적으로 최현석 셰프님 쪽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송국도 줄 서는 식당에 비해서 2배 가량 나는군요. 또 이 상품들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먹방으로 유명한 20인이고 그들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자금이 제공됐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업머리가 빠른 분들은 파악하셨을 겁니다. 고객과 시장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정지선 셰프는 최현석님의 전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합리적인 가격을 측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사업에 있어서는 훌륭한 마인드이긴 하지만 흑백 요리사에서 제공된 미션에서 이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인당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상태고 돈도 좀 있고 사치도 좀 부릴 것 같은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장 개수는 20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 위장이 크고 작건 간에 일반인이라면 1인당 100만 원의 음식을 한 번에 넣을 수는 없겠죠. 심사평가단의 최종 사용된 금액을 보면 980만 원 가량입니다. 20명의 먹방러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중에 절반만 사용했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이 정보들이 참여자들에게 비공개되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심사위원단이나 사람들의 성향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결과로 본 시사점들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가 있다면 고객의 80%는 비싸도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치가 있다는 이라는 전제입니다. 최현석 셰프가 준비한 것은 랍스타가 올라간 마라짬뽕입니다. 돈도 좀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깥에서도 먹을 수 있는 보통의 식재료 쓴 음식을 먹고 싶어 할까요? 평소라면 합리적인 소비나 가성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도 이 상권에서만큼은 아닐 겁니다. 비싼 동네에서 장인이 만든 그릇을 파는 것과 천원샵에서 그릇을 파는 것은 포지셔닝 자체가 다릅니다. 이 미션에서는 고급화 전략을 했었어야만 하는 거죠. 소비자의 구매 형태는 262 법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은 상위 20%, 중간 60%, 하위 20%의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부지런한 꿀벌들도 100마리가 모여 있으면 그중 20%는 열심히, 60%는 적당히, 그리고 나머지 20%는 농땡이를 친다고 합니다. 이 논리는 게임의 과금 사용자나 회사원, 고객층, 그 어떤 조직이든 잘 먹히는데요.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심사평가단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객 유치의 타겟은 상위 20% 뿐만 아니라 80%로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이는 저렴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 고객이 아닌 거죠. 이 개념을 모르는 자영업자나 사업가들은 마케팅비를 핵심 고객이나 잠재 고객에게 쓰지 않고 영원히 고객이 되지 않을 사람들한테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흑백 요리사에서 주어진 미션은 사실 하위 20% 사용자는 참여를 하지 않았죠. 거의 100% 고객이 고급화 전략에 어울리는 타겟층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시사점은 고객 수 증가가 회사 수익의 증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도 있지만 흑백 요리사의 미션은 고객이 정해져 있죠. 혁신을 하는 사업은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지만 세상의 많은 시장들은 나눠 먹는 형태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고객 수만 늘리려고 고생을 합니다. 고객 수는 늘어나도 이익이 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고객이 많아지면 유지비도 많아지고 인건비도 동시에 오르죠. 그리고 타겟층이 넓어져서 여러 니즈를 맞춰야 한다면 거기에 따른 상품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또 고객 수가 많아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확장을 해서 사무실이나 가게 규모도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에 대한 비용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절대 하지 않는 원칙이 이런 것입니다. 토스트나 카페를 차려서 월 1억을 만든다라는 논리는 수명과 건강을 반납하고 매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비하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만, 굉장히 성실하시고 멋진 인생이지만 저의 스타일은 아닌 거죠. 매출 1억을 만들려면 토스트가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달에 25,0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를 만들 때 3분이라고 짧게 가정해도 1250시간이 걸려요. 매출 10%로 낮춰서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25시간을 순수하게 토스트를 만드는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재료비나 행정 업무를 보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걸리겠죠. 그러면 고객 수를 늘리지 않고 회사는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까요? 늘리기 전에 먼저 고액 결제자에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고액 결제자는 앞에 있었던 재료비나 인건비나 사무실 규모의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매출이 상승하면 이익이 확실하게 증가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고액 고객에게 집중함으로써 고객 증가로 인한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사점입니다. 소비자는 싼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마카세 열풍이나 인스타그램의 골프나 호캉스 문화를 떠올려 보시면 알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 핸드폰이 있음에도 비싼 핸드폰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비싸다고 거부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합니다. 그리고 저가가 되면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는 비싸더라도 값진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소비자 행동 패턴을 V 가격 곡선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타고 가지만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의 가치는 비쌉니다. 넓은 자리에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편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슈퍼카도 동일한 이동수단일 뿐이지만 가격 면에서도 연비 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이런 소비자들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는 타겟이죠. 네 번째 시사점입니다. 기대가 높을수록 상품 가치도 높아집니다. 편의점의 물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지만 산 정상에서 파는 물의 가치는 더 높습니다. 들고 오는 무게며 정상에서 파는 사람의 희소성도 추가되는 거죠. 사막에서 조난당한 상태에서 물을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재산을 내더라도 그 물을 살 거예요. 이처럼 같은 제품이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가치는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상품의 기대감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 티칭. 이 상품의 세계관이나 새로운 활용법을 설명해 줍니다. 캐비어 상어알을 장인의 김에 싸먹어보는 사례인 거죠. 두 번째는 체험입니다. 여기선 냄새나 비주얼을 보여줌으로써 해소를 했고, 많은 상품들의 시식을 하거나 전시를 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줘서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죠. 네 번째는 가이드입니다. 모든 상품들을 잘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드바이스입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상품들로 흥미를 잃지 않게 제안해주는 것이죠. 끝으로 고액 전략의 방법은 더 많이 있습니다. 상품 연출 방법이나 고객의 세계관을 바꾸거나 객단가를 올릴 때 주의할 점으로는 무턱대고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도 함께 증가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가나 자영업자들이 고객 수 늘리기에만 집중을 해서 바쁘기만 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이클이 아니라 이익을 더 증가하고 좋은 품질과 서비스 상품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